안녕하세요. 위커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암담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사는 작년 말일 기사입니다. 기사를 발췌해보면 일본에서 부모나 친척이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족이 늘고 있다. 3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상속 포기 건수는 21만여 건으로 10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상속 포기가 증가하는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수는 849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고 공터 역시 981제곱킬로미터로 10년 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도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아이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령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할 사람은 없는데 노인만 남게 되죠.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와 기회의 시대를 살았던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OECD 1위의 노인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라고 이 시기가 안 오겠습니까? 저들보다 더 풍요로운 성장의 시대를 살지 못한 우리가 소득을 잃고 더 이상 대출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대출이 풀로 찬 상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은퇴한 노인들이 과연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도 없고 취업자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은 누구에게 대출을 해줘서 부동산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차 생산량이 연 400만 대가 무너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발췌해보면 연간 400만 대 생산은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한 마지막 노선이다. 일부 부품사가 도산하는 등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출이 목까지 찼고 사줄 수요는 줄어들고 노후 자금이 필요한 노인들은 늘어나고 금리는 현재 1.25%에서 오를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겁니다. 아파트는 금리 변동이 오면 더 급격히 추락할 것입니다. 1.2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니 경제가 좋아졌나요? 0%로 내려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수요거든요. 원하는 기축통화도 아니니 경제가 나빠지며 기업들의 달러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도산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금리는 안드로메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천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0%니까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그래도 한국만의 수출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었고 또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의 공장들이 사상 최대로 해외 이전을 통해 나가버리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들도 중국과 사업 부분이 겹치면서 오직 반도체도 몇 개 분야에만 경제를 의지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거든요. 이 기사는 중국산에 밀려 태양광 산업이 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발췌해보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등으로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국내 업체 수가 줄면서 일자리와 매출도 급감, 투자는 더 처참한 수준이다. 6분의 1 토막, 줄곧 8천억 원대 안팎을 유지하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1천억 원대로 주저앉은 것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 기업이 벌어온 달러로 열심히 환율 방어를 해준 결과를 사람들은 현재 미국과 금리 역전인 아주 엽기적인 저금리까지 내린 건 머리에 뇌가 있어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되며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 2013년 유럽의 재정 위기에 이어 현재까지 잘 버텨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풀로 찬 상황에서 이자 내기도 벅찬데 뭘로 수요를 늘리고 뭘로 경제를 발전시킬 건가요?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구매력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의 문제입니다. 10억 재산의 1만 명 국가가 5천만 원 재산의 10만 명 국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경제도 좋죠.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으로 버티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경제가 좋아져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줄 압니다. 이게 멈추면 끝나는 거죠. 이건 사실 상식입니다. 현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은행은 계속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하고 금리는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